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왜 나스닥만 크게 하락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뉴욕 마켓워치 미부양책 혼선 속 기술주 조정, 국채 하락하고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어제는 나스닥이 1.94%, S&P 500은 0.79%, 다우존스 지수는 0.35% 내렸습니다. 메인 이슈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죠. 그러니까 메인 이슈는 그러니까 주식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경기 부양책 실망감이 주가를 하락합니다. 오늘은 경기 부양책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전일 9,16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라는 건데 양당이 충돌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타결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쟁점이 뭐냐? 공화당은 600불 주자는 얘기고요. 민주당은 1,200불 주자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갭인 600불 차이는 민주당 의견인데요.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600불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이제 백악관 미치 매코넬이 제안 모두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렇지만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유지됐다. 정신분열적이라는 얘기까지 오가면서 이거 협상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90%까지 진행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18일까지 통과를 시킨다고 하니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다음 주 금요일 18일까지는 투닥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8일에 맞춰서 차근차근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별일 아닙니다. 기다리면 오른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서브 이슈는 반독점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것 때문에 어저께 그 나스닥이 떨어진 건데요. 2% 가까이 떨어졌죠.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당해 미국 정부와 48개 검찰 합동 소송했다라는 건데요. 한국 시간으로 10일 새벽 미국 정부와 40개 주 검찰이 각각 페이스북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반독점 소송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을 페이스북에서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도 반독점 그리고 애플도 반독점에 걸립니다. 다만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은 반독점으로 광고를 팔아먹는 만큼 주범이라 볼 수 있고요. 애플은 광고를 안 한다고 하니 자기는 빼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어제 페이스북은 1.93%, 구글은 1.85%, 애플은 2.09% 빠졌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종목들 모두 2% 내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독점 이슈는 한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때도 있었죠. 윈도우에 익스플로러 기업한다고 해가지고 반독점 수사했는데요. 결국은 한 7년 넘게 걸리면서 소송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까지 시작되는 바람에 오히려 주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결론은 소송한다고 주가 떨어지는 것은 당장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소송이 늘어지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서브 이슈는 브렉시트입니다. 영국 EU 13일까지 미래관계 협상 기로해서 노딜 가능성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유로화가 떨어졌습니다. 자, 유로화는 유로당 1.2 달러 정도의 움직여서 전장 가격인 2.21 달러보다 0.21% 하락했다라는 거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 달러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91.032를 기록했다. 살짝 오르긴 했는데요. 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래봐야 얼마 안 되지만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요. 유로화의 약세는 달러 강세가 되고 이러면 이제 금값이 떨어집니다. 달러 강세면 금값이 떨어지죠.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어제 금값은 경기 부양책 이슈로 이제 1% 넘게 떨어졌고요. 금은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고 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저께 이제 경기 부양책도 뭐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결론은 노들 우려로 유로 약세, 달러 강세, 금값 약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서브 이슈는 이제 코로나 백신입니다. 영국 첫 백신 접종서 일부 부작용 발생했다. 화이자 주가 하락했다라는 건데 뭐 알레르기 반응이 2명이 나타났대요. 뭐 그리고 뭐 심하게는 뭐 이빨이 부러지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 뭐라는 건데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알레르기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백신은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 주가에 오르는 방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끝났죠. 예, 기술주 그러니까 가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기술주 같은 경우는 떨어졌죠. 그런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일단 가치주의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의 상승이죠. 이러면 이 백신이 서브 이슈에서 메인 이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안 좋았다, 예?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접종을 중단했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뭐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고 예,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떨어졌던 기술주인 줌이나 넷플릭스 같은 주식이 상승하고 여행, 관광, 에너지 같은 떡상했던 주식들이 떡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보면 됩니다. 결론은 백신의 부작용이 심하다면 서브 이슈는 메인 이슈로 옮겨가고 가치주의 하락, 기술주의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서브 이슈는 세금 감면에 의한 본사 이동입니다.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동했죠. 그래서 왜 이동했냐라고 하니까 뭐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하나는 공장 건설한다 텍사스에, 두 번째는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뭐 요거 때문에 그렇다, 스타쉽 개발하고 있다. 예, 사실 이거 핑계죠. 보시면 소득세율이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텍사스는 주 차원에서 소득세가 없다. 자, 올해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올라서 번 돈이 얼마예요? 거의 뭐 세계 6대 부자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소득세를 내려고 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내면 주정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주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텍사스로 간 건데 뭐 텍사스만 안 내냐? 뭐 중부 지역 같이 뭐 사람들 없는 데는 뭐 세금이 없어요. 주 차원에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죠? 예, 바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다룰수록 재택근무에 더 유리합니다. 사실 말이 재택근무지 미국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서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일한 것은 클라우드로 올리고요. 그리고 회의는 줌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러면서 이제 도시 외곽으로 집을 사서 옮겨가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집값이 싸져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습니다. 그래서 출생률도 막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직원만 일어나는 법이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예, 직장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이것을 텍사스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높은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세금 때문입니다. 이제 굳이 대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세금이 낮은 곳으로 옮기고 재택근무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대도시가 더 커지기만 했었나라고 했을 때 대도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인재를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인재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에는 유수의 기업들 뭐 시애틀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장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더 몰리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헬스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대도시로 몰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도시에 몰렸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도시의 승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의 패배라는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돈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수시로 국경을 이동해 가면서 더 싼 공장을 찾아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본사도 더 세금이 싼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거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진짜 본사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결론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로 도시의 폐배가 진행 중이다. 이러면 원격근무 등으로 클라우드, 화상회의 등등과 같은 기술 관련주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총평은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메인은 역시 경기부양책이고요. 아직은 경기부양책이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는 거고요. 그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마시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스닥은 왜 크게 하락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도장 조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